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CAT 2급 형상 그리는 거 처음 강좌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이죠. 그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되게 쉬운 거라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그걸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템플릿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템플릿을 미리 열어놨는데, 제가 이제 여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지를 않는 게, 저는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필요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놨는데, 걔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생성을 해놔요. 그래서 저는 캐드를 처음 실행을 해도 레이어가 0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레이어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업무에 사용되는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열어서 불필요한 레이어를 다 지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0번만 딱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직 여러분들 못 외우셨을 거예요. 못 외우셔서, 참고해야 되는 게, 응시 조건이죠. 응시 조건. 응시 조건에 있는 두 번째, 요 칸에 있는 요거. 이건 시험 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못 외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때 요거 보고 만드시면 되는데, 시험을 좀 빨리 여유롭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요 레이어 만드는 거 이게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외워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한 열대 번 연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우지 않을까요? 어쨌든 레이어부터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냥 엔터를 치고 가상선, 자, 엔터 한번 치고 엔터를 한번 더 치면 바로 다시 다음 레이어를 만들 수 있죠.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 이름 만드실 때 항상 오탈자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둘, 넷, 에서 7개의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레이어 만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 프린트 버튼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꺼진 형태가 되는데, 꺼지지 않은 형태. 또 한 가지는 간혹가다 실수할 때 이제 요 버튼을 누르시는 분 중에 뒤에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뷰포트가 프리징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부 얼려있지 않은 상태, 지금 해 모양을 그리는 것 같은데 해 모양의 아이콘이 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자, 이제부터는 형상을 그릴 거니까 작업을 해야겠죠. 제일 처음에 이제 템플릿 열면은 레이어 만드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건 원래 이 박스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라고 써 있습니다. 지우고 진행하십시오. 지우고, 자, 그리고 나서는 형상을 그리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정면도부터 그릴까요? 자, 형상을 그릴 때는 일단 레이어, 외형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형선으로 제가 레이어를 만들 때 깜빡하고 선 종류랑 그걸 하나도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름만 줘놓고, 가상선은 선홍색 6번이죠. 그 다음에 선종류도 로드 해야겠죠. 선종류 로드하는 방법은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일단 센터, 그리고 히든, 중국어로 선택할 때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팬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미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 레이어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일단은 팬텀을 선택을 하고 오케이. 문자는 흰색이고요. 컨티뉴어스고 뷰 버튼은 4번 하늘색의 컨티뉴어스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의 선은 히든이죠. 자, 그 다음에 외형선은 초록색 3번의 실선 컨티뉴어스고요.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죠. 흰색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선의 종류는 센터. 자, 그 다음에 치수선은 빨간색 1번, 그리고 선 종류는 컨티뉴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어 가서 커렌트를 외형선으로 먼저 바꿔놓는 걸 저는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커렌트 레이어를 바꿔놓는 걸 권장을 하는데, 나는 싫다라고 한다면 강요하진 않아요. 나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때그때 바꿔도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저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형상을 그려보면, 자, X라인. 자, 정면도부터. 자, 잡고, 아이고, 직결 안 켰네요. 잡고, 자, 이렇게 수직수평. 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지금 그린 수평선을 바닥선, 요거를, 우측선이라고 우측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옵셋 높이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이란 거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높이를 30으로 했나요 제가 아까? 자꾸 오늘 실수를 하네요. 40. 그 다음에 옵셋 높이 좌우 폭 30.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수직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수직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사선이 요 거리, 30이란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옵셋 40이란 거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둘 사이를 이렇게 이어준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 선들은 필요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필요해서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이 아니라 50이었네요. 죄송해요. 자꾸 실수를 하네. 50. 시험 때 이렇게 잘못 보시면은 당연히 큰일 나겠죠. 자, 여기도 라인도 이렇게 다시 이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는 높이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옵셋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 선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다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지금 지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평면도도 그릴 때 이 선이 수직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위치가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이 선이 올라와줘야 되고 이 선이 올라와줘야 돼요. 올라와줘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평면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는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평면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좌우폭은 똑같으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거 여기, 안쪽에서 보이는 거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폭을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좌우폭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 강제를 할 때 저 좌우폭이 결론적으로 평면도의 높이라 그랬죠. 높이.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물들을 이제 정면에서 보고 위쪽 면을 보고 그다음에 우측면을 보고 비교해 가면서 그 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평면도상의 높이는 우측면도상의 좌우폭이다. 그리고 이제 평면도상의 하단, 평면도상에 있는 하단부,
우측 면도상의 좌측이 된다. 그리고 평면도상의 상단은 우측 면도상의 우측이 된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만 듣고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좀 익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선 하나 그리면 어차피 높이는 20이니까 옵셋 20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전에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있는 예제는 요걸로 충분히 그려져요. 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이 20이라는 지수를 머리에 담아서 여기 다시 꺼집어내는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45도선. 그래서 우측면에서 한 군데 기준을 잡고 평면도에서 한 군데 기준을 잡아서 나오는 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금 우측면도에 있는 좌측선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선은 뭐가 되냐면 평면도의 아랫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는 방식이 난 좀 다르다고 해서 우측면도에 있는 우측선을 올렸다 그러면 이 선은 뭐가 되는 거냐? 평면도의 제일 윗선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고 보내서 여기를 받아오면 이렇게 아랫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선을 이용하면 우측면도의 폭을 빠르게 지수 확인 없이 외우지 않아도 평면도에 있는 높이를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평면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릴 때 대부분 실수라는 게 이제 요러고 선생님 끝 해요. 우측면도는 맞긴 한데 평면도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했을 때 우측에서 보면은 요 모서리가 보이지 않냐, 단이 졌다. 근데 얘는 계단식으로 단이지진 않았어요. 얘는 계단식으로 완전하게 단이졌는데 계단식으로 단이졌다. 근데 대부분 삼각법하고 투성법 처음 할 때는 꼭 이렇게 명확하게 딱 직각 형태로 꺾여 있어야지만 거기 이제 어떤 형상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러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각도의 면이 두 개가 만나서 모서리가 생기면 거기는 반드시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상에서 이제 실물을 볼 때는 거기에 선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모서리가 생기면 뭐가 되냐면은 거기 이제 빛이 집중돼가지고 하이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서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을 그려주는 게 외형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 다른 두 선이 만난 자리를 위에서 보게 되면 요 뾰족한데 여기가 보여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잡아서 위로 올려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반면에 우측면이나 좌측면에서 봤을 때는 갔을 때 뾰족한 데가 요 모서리인데 그거는 전체 사이즈와 겹치죠. 그러니까 그냥 달랑 사각형 하나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선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이도면은 여러 면이 있어야지 그물체 형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렇게 간단하게 두 번째 예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제 풀었으면 이거 끝이냐? 아니죠. 자, 오늘은 요 강좌 올릴 때 제가 예제를 하나 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죠. 숙제. 어떻게 보면 저번처럼. 자, 그래서 어떤 걸 올릴 거냐? 자, 요런 걸 올릴 겁니다. 자, 3번과 4번이다. 이렇게 올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숙제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4번은 뭐 지금 한 방식하고 똑같죠. 정면도하고 우측면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 가지고 평면도를 만들면 되는 거야. 평면도를 그리면 된다. 4번은, 그러니까 2번까지는 지금 제가 오늘 풀어드린 2번까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한 70% 정도는 거의 혼자서 그냥 푸세요. 이제 한 30% 정도가 이제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4번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4번은 반대예요. 반대가 아니라 더 심하죠. 4번 같은 경우는 한
10%하고 수험생률 10% 정도는 답을 내시고요. 그리고 한 나머지 이제 90% 중에서 20% 정도는 반답을 내세요. 반답. 그러니까 일부 이제 못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찾으시고 나머지 70%들은요, 예,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4번 같은 경우는 그리는 걸 보여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제가 그려서 보여주고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형상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 형식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3면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근데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평면도를 기준으로, 즉 얘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얘하고 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거를 찾아서 수정해라.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예상을 해야 돼요. 아, 뭐가 빠졌다. 아니면 또 뭐를 없애야 된다. 뭐를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음 이제 강좌 올 때까지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